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체포방해 혐의 첫 재판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으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어요. 정치적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 대연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된 이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지만 현장 분위기는 매우 팽팽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을 위해 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하며 공개 재판의 의미를 강조했죠. 먼저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외모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과 야윈 체형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하얗게 센 머리와 피로에 지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넥타이 없이 남색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엔 수용 번호 3617 배지를 달고 등장했어요. 이 외모 변화는 구속 생활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재판 전 감옥에서 1.8평 방에서 지내며 서바이벌 모드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입정하며 윤석열입니다라고 밝힌 후 방청객과 언론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예의 바른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판사인 백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며 국민참여재판 원칙을 상기시켰어요. 윤 전 대통령은 표정이 굳은 채로 듣고 있었죠. 이 순간부터 법정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제 재판 내용으로 넘어가요.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체포방해예요. 특검 측은 국무위원회 계엄심의의결권 침해와 체포과정 방해를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상황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맞서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전부 부인합니다라고 답변하며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보석신문에서 주 45회 출석이 힘들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특검은 사법 시스템 불신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죠. 재판부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판사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백대연 부장판사는 윤 측의 보석 허용 요청에 고려할 사항이 많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에 안 풀어주면 안 나와? 라고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이는 재판부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판사는 또한 김계리 변호사의 특검 기소 자체가 정치적 기획 발언에 노영희 검사의 반박이 오가자 양해 좀 해줘라고 중재하며 법정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이 칼 같은 판사 반응이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한 셈입니다. 재판 중 윤 전 대통령은 18분간 작심 항변을 했어요.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라며 불만을 표출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죠. 방청객 중 일부는 풀어주면 재판 나간다는 플래카드를 들었는데 판사는 이를 무시하며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판부는 중립적이었지만 보석 관련 윤 측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라고 지시하는 등 엄격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재판은 내란 사건과 연계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재판 현장의 하이라이트, 김계리 변호사와 검사 간 설전으로 넘어가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읊자 김계리 변호사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죠. 특히 김계리 변호사가 계몽령을 언급하며 특검을 비판하자 법정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노영희 검사는 정치적 변명이라며 날카롭게 대응했지만 김 변호사는 특검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맞받아쳤어요. 이 설전이 재판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빨간 캐리어를 들고 법정에 들어서며 주목받았어요. 캐리어에서 꺼낸 자료로 지지자들을 교사의 위해를 가할 우려라는 특검 주장을 너무 앞서간 주장이라 반박했죠. 이 부분에서 판사가 중재에 나서며 한 방에 정리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설전의 핵심은 비상계엄 정당성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부 부인을 강조하며 변론을 마무리 지었고 검사 측은 침해 사실을 재차 나열했죠. 이 공방은 앞으로 재판의 쟁점을 예고하는 대목이었어요. 재판 영상을 본 보수 지지자 전한길 씨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수척한 모습에 오열하며 너무나 안타깝다고 눈물을 쏟았어요.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이라 칭찬하며
예의 바른 태도를 높이 샀죠. 전한길 씨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국민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이 보수의 가치라고 강조했어요. 수척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지켰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특히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강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영상에서 책상을 치며 탄식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지층의 충성심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반응으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상징하네요. 전한길 씨의 오열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보수의 정신이라는 메시지로 이어졌어요. 재판 후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자는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지지 열기가 재점화됐습니다. 이 반응은 재판의 정치적 함의를 더해줘요. 전한길 씨처럼 많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상남자 이미지를 강조하며 재판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일정을 정리할게요.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으로 끝났지만 보석신문 결과가 변수예요. 윤 측은 사법 절차 협조를 강조하며 장기전을 준비 중입니다. 재판부는 1심을 6개월 안에 마무지기 위해 주 1회 이상 속도를 낼 계획이에요. 다음 재판 일정은 10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혔고 2주 간격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결심 공판은 12월 중순쯤, 선고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돼요. 비상계엄 재판과 연계되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어요. 정치적 파장이 클 거예요. 전망으로는 보석 허용 여부가 첫 관건이에요. 만약 보석이 된다면 재판 출석이 수월해지지만 특검의 도주 우려 주장이 먹히면 구속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거예요.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늠하는 무대예요. 지지자와 반대자 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니 추가 소식 주시해주세요. 재판 후 여론 반응도 뜨거워요. 주요 언론 설문에서 국민 60% 이상이 재판 과정이 공정하다고 평가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강해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척한 모습에 안타깝다는 동정론이 확산됐어요. 반면 진보 측은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죠. 특검 측의 후속 움직임도 알아볼게요. 내란 특검팀은 추가 증인 소환과 증거 수집을 진행 중이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도 곧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보석신문 결과는 10월 초쯤 나올 거예요. 윤 측은 건강 악화로 집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특검은 도주 우려를 들어 반대했어요. 판사의 결정이 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정치 전문가들은 이 재판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분석해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MBC, YTN, 한겨레 등 주요 매체 보도를 기반으로 했어요. 사실 확인에 최선을 다했어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정치 뉴스 받아보세요. 의견 댓글 기다릴게요. 안녕.